안녕하세요. 헬로 에브리원. 자, 천기누설의 구천기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명사편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품사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에요. 명사를 정확하게 알면은 영어의 감정 표현이 부정사나 분사나 동명사나 이런 것들은 문장의 형태를 중심으로 표현한다면은 이 명사라고 하는 건 단수, 복수, 관사를 가지고 우리 아주 미세한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의 신비함을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그 탑 시크릿 천기 누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편 보겠습니다. 자, 유닛 9 명사와 명사는 또 다른 영어의 한 축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하나의 축,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사의 종류는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어요. 자, 셀 수 있는 명사하고 셀 수 없는 명사를 왜 구분할까요?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 관사를 붙일 수 있다는 거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 복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고 셀 수 있는 명사, 보통명사, 집합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물질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백날에 외워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어는 더욱더 여러분한테서 멀어져 갑니다. 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a desk, a house, a family, families, police 이 단수, 복수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셀 수 없는 명사 밀크 셀 수 있습니까? 아침에 어머님이 야 밀크 3개만 먹고 가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워터 엄마 밀크 안 먹어. 차라리 물을 9개 먹을래. 왠지 그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어들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표현한다면. 추상명사 사랑입니다. 너 나를 사랑을 9개 하니 5개 하니 나는 7개 하는데. 알겠습니까? 이런 대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를 배우는 겁니다. 뷰티, 아름다움. 선생님의 와이프는 정말 예뻐요. 아름다움이 한 99개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한 30개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자, 그 다음에 고유명사 코리아, 링컨입니다. 이 고유명사는 셀 수 있다라고 하는 학자와 셀 수 없다라고 하는 학자가 분분한데 셀 수 없는 명사로 간주를 해요. 그런데 한국 하나잖아요. 셀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는 사람이 어떤 방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기준으로 언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도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언어를 생각할 수 있는 주관이 있어요. 웬만한 책들보다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영어에 대한 지식이 아주 그 소프트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어를 여러분 스타일대로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자, 보통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대표적인 거죠. 자, he is a boy, 그는 소년이다. 이때 여기 어를 빼잖아요. 어를. he is a bo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복잡하게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아도 의사 전달이 돼요. 근데 영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단수 복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대명사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다가 보면 왜 이렇게 they are boys, s를 반드시 붙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정말 세계에서 상당히 훌륭한 과학적인 언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영어도 우리들의 생각을 정말 섬세하게 쪼개는 그 사고의 한 뭐라고 할까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발달시키는, 독일의 언어학자가 그랬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력을 키우는데 엄청난 도구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사고력. 저하고 문제풀이 하면 사고력이 뭔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더 플러스 단수 보통명사 나옵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단수 복수를 표시해줘라. 자, 근데 더를 붙인다는 거죠. 더를 붙이면 the dog is a faithful animal 하면은 그 개는 충실한 동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개라고 하는 족속은 충실한 동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왜 저거를 그 개인지 개라고 하는 전체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사를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다음에 관사를 배우거든요. 근데 관사 더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살짝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더는 정해진 그 개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더는 전체를 나타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더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 더와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의 집합체를 나타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개라고 하는 전체는 충실한 동물. 개들이 얼마나 충실합니까? 진돗개 뭐 팔려갔다가 뭐 몇백 리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개는 그런 것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저 개가 그 개인지 개 전체인지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문장 속에 있을 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머는 독해와 연결시켰을 때 환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dog is a faithful animal. 이때 그러면 더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관사를 여기서 다 설명해 드리게 되네요. 어는 자, 더가 있습니다. 전체를 뜻한다고 하고 정해져 있는 걸 뜻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는 전체의 반대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어의 뜻이에요. 자, 이거의 반대는 뭐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어와 더는 두 가지씩 나타내는데 서로 상충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책에도 이거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이런 PPT 작업하고 하면서 나를 세면서 공부하고 독해를 하면서 공부하고 정말 수준 높은 독해를 공부하면서 알아낸 것들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관사는 다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어는 여기서 정해져 한 마리의 개가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냥 지나가다가 개가 지나가면은 어떤 개든지 잡아내라는 거죠. 그럼 어떤 개든지 잡으면 그 개는 충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개 전체는 충실하다 이거. 그러면 위의 문장보다 밑에 문장이 개가 충실하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어떻습니까? 강하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지 마세요. 생각을 하세요. 자, 이건 뭐예요? 개들은 충실한 동물이에요. 여러분은 이 뜻이 개 전체를 나타내는 게 가장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됐겠지만 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개들이 충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만큼 약한 표현은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여기서는 지금 전체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더 플러스 보통명사가 추상명사의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친구하고 헷갈리잖아요. 똑같이 단수 보통명사인데 하나는 전체고 하나는 추상명사. 걱정하지 마라. 왜? 문맥에서 컨텍스트, 앞뒤 문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삼척동자도 찾아낼 수 있다. 알겠죠? 단 선생님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그랬어요. 펜이라고 하는 것이 칼보다 강하다 이랬으면 말이 됩니까? 자, 선생님 칼로 싸울 테니까 여러분 펜 갖고 한번 덤벼보세요. 이길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펜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 언론이에요. 그죠? 언론의 힘은 무력, 군사가 와서, 군인들이 와서 막 탱크로 밀어붙였습니다. 광주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그때, 희생당하셨던 분들이 언론의 힘에 의해서 훨씬 더 민주투사로 지금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펜의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 이렇게 추상명사의 뜻. 자,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cradle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던 유 있잖아요. 유 이렇게 누워서 막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엄마가 막 갈아주고 하던데 요람이라고 합니다. 요람에서 배워진 것은 is carried to the grave. grave는 무덤이에요. 무덤으로 간다. 자, 그런데 이건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은 죽을 때까지 가져간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라고 하는 추상명사를 뜻하고 있다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문맥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더 플러스 단수 집합명사 전체를 표현하며
단수형인데 복수 동사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형태가 단수형인데 동사를 복수 동사 취하는 거예요. 자, 폴리스 경찰 전체, 클러지 성직자, 젠트리 뭐예요? 신사들이죠. 노빌러티 귀족, 페전트리 농부들, 아리스토크러시는 귀족 계급인데 이런 노빌러티와 이런 아리스토크러시나 이런 것들이 다 귀족을 나타내지만 그런 것들이 같은 귀족들이 아니에요. 아리스토크러시만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게요. 이거는 옛날 봉건 시대의 성주들이에요. 성주.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이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급스러운 영어 책들을 읽다 보면, 영어 책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단어가 좀 어렵죠, 여러분한테. 그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아마 폴리스 정도 나올 거예요. 경찰. 더 폴리스가 나오면은 is가 아니고 a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폴리스. 경찰들이 are on the murderous track. 살인자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비동사도 선생님 비동사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몰라 이다와 존재하다. 자, 살인자의 추적, 흔적 위에 경찰들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흔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잡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동사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 비동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선생님이 이미 앞서서 부정사편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한 명은 어떻게 할까요? 궁금하죠. 그죠? 이때는 policeman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더 클러지 성직자들이 were opposed to the plan 그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의 문장 여러분 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서 police 하나만 알아두세요. 시간이 되면 이 친구들의 단어 뜻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10번. 단수 집합명사 전체를 표현하면 단수형인데 복수 동사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cattle feed on grass. 자, 소떼들이 초원 위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자동사지요, 그렇죠? 목적어 없습니다. poultry are scarce in this district. 이것도 좀 어렵죠.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건 소떼고 이거는 가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닭들이 이 지역에는 귀하다, 흔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단수형 집합명사 했고 더 플러스 단수 집합명사 했는데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더 폴리스 캐틀. 자, 위에는 더가 붙고 밑에는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난 관사의 마력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캐틀은 자, 우리가 소를 잡아먹는다고 삼계탕을 끓여 먹는다고 해서 닭들이 모여서 데모를 할 수 없어요. 자기들끼리 모일 수 없어요. 더가 붙을 수 없어요. 그 친구들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들이나 클러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더가 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복수 동사지만.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알고 보면 쉬운데 설명하기 되게 까다로워요. 자, 단수 취급일 때는 민족, 복수 취급일 때는 사람들. 자, people, 사람들. People say that he is a liar.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가 거짓말장이라고. 자,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10이 나와도 s가 붙지 않아요. 이 자체가 복수라는 뜻이에요. 10사람이 were injured in the accident 그 사고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설명보다 예문이 훨씬 더 쉽습니다. 알겠습니까? people이라고 쓰이면은 그것은 사람들일 때 어나 s가 붙지 않아요. 그 자체가 복수예요. 자, 그 다음에 people 이렇게 어가 붙어 단수로 취급하네, 복수로 취급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민족들이에요. The English 영국 사람들은 이 더가 붙었어요. 영국 사람 전체는 어가 나왔어요. 실용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안 됩니다. 실용적인 하나의 민족입니다. 자, 아시아는 많은 민족들의 고향입니다. 아시아가 많은 민족들이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중국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50몇 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자, 집합적 물질명사.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이 원칙. 자, 셀 수 없기 줄치세요. 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수 취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단수 취급이라는 거죠. 자, 단위 명사를 사용하여 단수 복수형을 구별. 그러니까
셀 수 없는데도 이걸 결국 셀 수 있게 또 셀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명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baggage, 여행 갈 때 가지고 가는 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짐 하나는 a piece of baggage. 이거를 뭐 큰 그 이민자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그렇다 하나? 가방 하나 들어도 하나죠. 그래서 이런 조그만 것들을, 큰 것들을 하나의 단위를 나타낼 때 piece를 써서 이렇게 이 자체는 baggage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a piece of baggage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furniture도 a piece of furniture. 여러분 집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하나를 furniture, to furnitures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농이 있으면은 하나를 a piece of furniture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machinery는 기계류인데 machine 하면 기계 하나. weapon이 하면은 무기인데 weapon 하면은 무기 하나. 이렇게 RY가 붙으면 전체를 표시하는데 단수 취급입니다. 이게 수능 시험 문제에 출제될 거라고 선생님이 한 20년째 예측을 해오고 있는데 옛날 토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머시너리가 나오면 여러분 대명사로 받을 때 반드시 단수 취급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또 같은 건데 어려워서 이거보다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There is much furniture. 셀 수 없습니다. much가 꾸며줍니다. In her room. 많은 가구들이 있습니다. 자, there are many pieces of furniture. 복수형으로 표시할 때 many pieces of furniture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위 명사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군집명사. 명사 중에 설명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 자, 단수 집합 명사인데 단수 취급. 단수 집합 명사인데 복수 취급. 이거를 군집명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단수 집합 명사를 군집명사. 자, 보겠습니다. The audience. 청중들이 was a large one. 정말 대만원이었다. 그러면 그 청중들을 하나의 속성으로 보는 거죠. 전체로. 자, 그런데 The audience were all deeply moved. 아주 매우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그 연극을 보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이거예요. 그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밤새워 고스톱 치고 온 사람은 졸렸겠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처럼 영어를 전공한 사람은 그걸 보면서 감동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군집명사로서 복수 취급을 합니다. 이거는 영국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이걸 복수로 생각하는구나 단수로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면서 그 공통점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일단 시험 문제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서 뭐 대만원이었다 대가죽이었다 이럴 때는 단수 취급, 뭐 감동을 했다 아니면 두 사람이 편이 갈려서 싸웠다 이럴 때는 복수.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물질명사 셀 수 없죠. 이거 단수 복수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a piece of chalk, 두 개면 two pieces of chalk, a slice of meat, 고기, 등심 같은 경우 한 장을 얘기할 때 씁니다. So, 비누도 a cake of soap, bread, a slice of bread. 이 slice는 식빵 같은 경우, a loaf of bread는 덩어리빵 있죠. 이렇게 뚝뚝 끊어 먹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water죠. 물은 물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물 한 잔, 두 잔, 그래서 glass of water 이런 식으로 필요하면 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셀 수 없는 물질명사에 a big fire broke out last night. 자, 커다란 불이 지난밤에 breakout은 발발하다, 그래서 일어났답니다. 그러면 화재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요즘에 뭐 화재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때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불 났어요. 아저씨, 그러면 불 몇 개니? 3개예요. 4개예요. 셀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화재 사건 액시던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불을 하나둘 샌 것이 아니고 화재 사건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화로 된 거고, He threw a stone at the door. 그는 개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런 얘기죠. 돌을 물질명사는 셀 수 없어요. 그죠? 물질명사 셀 수 없는데 하나 집어서 미친 개가 나를 향해서 쫓아온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 집어 던졌죠. 그 짱돌 이런 것들은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명사가 한정이 될 때 정관사 더를 사용한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때는 the water in this well. well은 여기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우물 안에 있는 물. 다른 데 있는 물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우물 안에 있는 이 물이 is good to drink, 마시기에 좋다. 그래서 그 우물 안에 물로 한정해서 표시하는 것. 한정한다. 그래서 한정다. 한정사. 그 다음에 정해져 있다. 정관사의 뜻이 되겠습니다. 추상명사 역시 셀 수 없어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명사입니다. advice, 충고, charity, 자선. 셀 수 없죠. 충고. 그런데 a piece of advice. 내가 한 건의 충고를 하죠. 너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돈은 절약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너 매일 PC방에 가면 어떡해? 그런 충고. PC방에 가는 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뭐, 이런 충고가 되겠습니다. charity, an act of charity. 이거는 자선을 한 하나의 행위를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상명사 원래 본래는 이런 의미죠. He was wild in his youth. 그가 젊었을 때 그는 거칠었었다. 젊었을 때 좀 짱이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거칠었다라고 해서 목욕을 안 해서 피부가 거칠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짱이었다.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완전한 범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젊었을 때 거칠어서 이게 젊음 셀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His youth. 자, 보통 명사와 he was a success as a novelist. success는 성공이죠. 자, 소설가로서 그는 성공이었다. 말이 안 되죠. 성공한 사람이었다. success가 추상명사가 관사가 붙어서 성공한 사람이었다. 걱정하시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석하냐고. 문맥 속에서. 독해를 저하고 같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 정말 괜찮은 영어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들인데 그냥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of use는 useful, 유용한. of ability, able, 능력 있는. He is a man of ability.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He is an able man.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He is a man of experience. 이 문장은 잘 알아두세요. 그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He is a man of your experience. 그는 너처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아시겠죠? 선생님 처음에 이 문장 봤을 때 학생이었을 때 되게 곤혹스러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써놨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with kindness, kindly, 친절하게. with ease, ease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easy의 명사형이에요. 용이, 쉬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런 뜻이고 by accident, accidentally, 우연히 이런 뜻이에요. 사고스럽게니까 사고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획 세워서 일어납니까? 아니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연히 이런 뜻입니다. on purpose, purposely, 일부러. 이것도 시험 문제 여러분 출제됐었던 수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추상명사의 강조용법. all 플러스 추상명사, 추상명사 itself, very 형용사인데, 자, she is very kind.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she is all kindness. 그녀는 모든 친절함이다. 그래서 매우 친절하다. she is kindness itself. 그녀는 친절 그 자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친절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유명사 보겠습니다. 사람, 물건 등에 고유한 이름을 붙인 것이에요. 자, 고유명사는 대문자로 시작하면 줄치세요. 대문자로 시작하며 고유명사는 어떻게? 대문자 캐피탈 레터로 시작하며 관사를 붙일 수 없고 줄치세요. 관사를 붙일 수 없고. 자, 캐피털 레터와 캐피털 레터 때문에 관사를 붙일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설명을 오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복수로 하지 않는다. 복수로 하지 않는다. 왜? 고유명사는 하나잖아요. 구, 천, 기 하나. EBS 하나죠. 그죠? 하지만 이 원칙들을 깨면서 다양한 쓰임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칙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뒤집는 이유들이 있어요. 표현을 할 때 그걸 뒤집어야지 살아있는 생생한 생각들을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깰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하기 위해서 깨냐 이거죠. 이걸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영어의 그 살아있는 그 아주 달콤한 맛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약장사 같아요, 제가. 근데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정말
꼭 전달해주고 싶어요. 이게 날 새면서 선생님이 연구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처음 강의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이 되게 쉽게 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모르면 한 번씩 더 듣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이제 고유명사에 관사를 붙일 수 없다라고 했는데 관사를 붙였습니다. 자, 어떤 뜻일까요? 자, Newton cannot become a Shakespeare. 관사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자, 대명사는, 자, 관사는, 자, 더는, 자, 셰익스피어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그죠? 영국의 16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대단한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읽으면은, 정말 날을 새워 연구를 해도 잠이 오질 않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 셰익스피어입니다. 자, 그 셰익스피어 하면은 셰익스피어에 더를 붙였다라고 해서 여기다가 그 셰익스피어를 더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것은 여러분 명사에 더를 붙이는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유명사에 대문자를 썼다는 것은 더를 써도 절대로 그 고유명사를 더 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사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셰익스피어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의미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잘 보겠습니다. 뉴턴과 같은 이과적인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와 같은 문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과는 어때요? 정확하게 떨어지죠. 문학은 아닙니다. 상상의 날개를 펴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문학 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뉴턴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요. 어는. 알겠습니까? 뉴턴과 같은 사람 어를 써서 뉴턴과 같은 사람,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He is called 더가 붙었어요. 이번에는. 자, 오브 코리아가 나옵니다. 한국의 뉴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뉴턴이 아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해져 있는 뉴턴. 뭐라고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정관사 붙습니다. 그는 한국의 뉴턴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I wish to become a Shakespeare. 나는 셰익스피어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셰익스피어처럼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셰익스피어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뭐와 같은 사람의 뜻이 된다. 작품. His car is a Ford. Ford는 뭐예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죠? 포드 자동차를 세운 사람. 근데 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회사의 하나의 제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작품, 제품. This is a genuine 로댕. 이것은 진짜 로댕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댕은 그 조각가잖아요. 근데 어를 붙여서 로댕이 만든 작품이죠. 로댕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한다라고 그랬어요? 되게 진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는 내 팬티 어디 갔지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너무 썰렁하죠. 자, 진짜 진품. 고유명사에 관사가 붙어서 그 하나의 제품이나 작품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사람. 자, 미스터 존슨. 어떤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입니다. 알겠죠?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사람. In your absence는 당신이 없을 때. 미스터 존슨. 미스터 존슨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미스터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 같은 뜻이죠. 그죠? 어떤, certain의 뜻입니다. certain은 명사 앞에 나올 때는 어떤의 뜻이고 보어로 나올 때는 확실한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123번 더 플러스 고유명사가 붙습니다. 자, the course. 이게 선생님 가문이죠. 구씨 가문은 of 영덕 출신입니다. in 경북. 경상북도에 가면 영덕 쪽에 평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평해. 거기 가면 후포항 있고 그 영덕계 있는데 그쪽에 지역 출신이다. 그래서 이때 더 구스 하면 구씨 가문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씨 가문들. 구씨 가문은
출신이다. 그래서 복수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성씨에 이렇게 성씨에 더가 붙으면은 구씨 가문이나 혹은 구씨 부부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 베이커스. 여기서는 베이커 부부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베이커 씨 부부는 treat others,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들 모셔다 맛있는 거 해주고 이런 것들. 베이커스. 베이커는 빵 장수 이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빵 만들어 대접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이나 가족의 일원입니다. He's a Chinese. 그는 중국인이다. 고유명사에 어가 붙어서 a member고 His wife is a steward. 그는 스튜어트 가문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명사의 그 앞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명사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단수냐 복수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아이마이미 같은 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사 앞부분은 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성격 부분은 이쪽 부분보다 훨씬 더 방대해요. 그리고 문제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자, 천기누설의 구천기 선생이었습니다.